원장님, 저희 손자가 오늘 온대요.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원장님은 고등학교 때 어떠셨어요? 분명 공부도 잘하시고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순간 윤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등학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려왔죠. 저는 그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윤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윤지숙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지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4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윤지숙, 돼지라고 불렸던 그 아이. 나였지. 과연 윤지숙의 고등학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남 순천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미소요양병원. 이른 아침 6시에 벌써 불이 켜진 원장실에서는 윤지숙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40년 가까이 간병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구김 하나 없는 흰 가운,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이 그녀의 첫인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지숙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오전 6시에 출근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진행한 후 병동을 순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모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고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은 가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윤지숙은 차가운 원장님으로 불렸습니다. 환자 돌봄에는 빈틈이 없었지만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교류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죠. 원장님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왜 그렇게 마음의 벽이 높을까? 간호사 박순희가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부터 그러셨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신입 간호사 김미영이 대답했죠.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눈빛이야. 선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숙 자신도 직원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상처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오후 2시 윤지숙은 입원실을 돌며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김할머니가 오늘따라 말이 많았어요. 원장님, 저희 손자가 오늘 온대요.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원장님은 고등학교 때 어떠셨어요? 분명 공부도 잘하시고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순간 윤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등학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려왔죠. 저는 그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윤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윤지숙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지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4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윤지숙은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투룸 아파트는 병원만큼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김할머니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마친 후 윤지숙은 거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앨범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순천여고 3학년 7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 앨범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가끔은 꺼내보곤 했죠. 마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앨범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 졸업 전 찍은 단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들의 밝은 표정들이 40년 전 그 시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뒷줄 왼쪽 끝에 있던 한 여학생의 얼굴만 깔끔하게 찢겨나가 있었던 거죠. 마치 정교한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그 자리만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윤지숙은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윤지숙, 돼지라고 불렸던 그 아이. 나였지.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던 수군거림들, 돼지가 온다는 조롱의 목소리들, 그리고 체육 시간마다 받았던 끔찍한 모멸감까지. 특히 그 모든 괴롭힘의 중심에 있던 한 남학생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만식. 그 이름이 윤지숙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그 남학생은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윤지숙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죠. 체육복을 찢어서 운동장에 던지고 급식 시간마다 돼지는 적게 먹어야 한다며 조롱했던 그 남자 말입니다. 윤지숙은 사진 속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있던 그 자리였죠. 졸업 후 이 사진을 받았을 때 윤지숙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얼굴을 오려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내일 입원 예정이던 환자가 오늘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뇌졸중 환자인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신가요? 윤지숙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덮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환자가 우선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쓰라린 기억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어둠 속에서 윤지숙은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었죠. 윤지숙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구급차에서 내려지는 환자를 보며 간호사 박순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환자가 도착했어요. 70대 남성 뇌졸중으로 의식 잃었다가 겨우 깨어난 상태입니다. 윤지숙은 전문가답게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40년 경력답게 완벽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환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혈압은 어떻게 돼요? 180에 110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MRI 촬영 준비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중환자실 준비도 해두세요. 윤지숙의 지시가 떨어지자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죠. 하지만 환자를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윤지숙은 접수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굳어졌어요. 환자 이름이 박만식? 박만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윤지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순간 어지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 보여요. 박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계속 진행하세요. 윤지숙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환자가 병실로 옮겨진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70대가 된 노인이었지만 그 큰 코와 도드라진 턱선, 그리고 여전히 거만해 보이는 인상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윤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박서진이라는 분이 내일 오신다고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박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지숙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멀리서나마 좋아했던 그 남학생의 이름이었거든요. 키가 크고 성격이 조용했던,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바로 그 박서진 말입니다. 모든 직원들 퇴근하세요. 오늘은 제가 밤 근무할게요. 원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교대로. 김미영이 말했지만 윤지숙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하겠어요. 특별한 환자니까요. 간호사들은 의아해했지만 윤지숙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특별한 환자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병원이 조용해진 후 윤지숙은 박만식의 병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망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박만식의 모습을 보며 윤지숙은 확신했어요. 바로 그 박만식이 맞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 당신이구나. 윤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돼지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죠. 윤지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박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분노, 원망, 그리고 묘한 만족감까지.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하나요? 윤지숙이 의식을 잃은 박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체육복을 찢어서 운동장에 던졌을 때, 급식실에서 나를 조롱했을 때, 복도에서 돼지가 온다고 소리쳤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40년 된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만식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윤지숙을 바라보더니 힘겹게 입을 움직였어요. 여기가 어디? 병원이에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윤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간호사. 저는 간호사가 아니라 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윤지숙은 잠시 멈췄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숙이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순간 박만식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윤지숙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명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죠. 윤지숙. 어디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기억나실 거예요. 윤지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반갑네요. 여기가 제 병원입니다. 박 교장님. 박만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원장의 목소리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생각할 힘이 없었죠. 환자 차트를 보니 반신마비 가능성이 높고 언어장애도 올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앞으로 몇 달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돌봐드리겠습니다. 윤지숙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단순한 치료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잘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아드님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될 것 같네요. 박만식은 윤지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윤지숙은 병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묘한 거라고요. 40년 전에는 그가 자신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윤지숙은 내일이 궁금해졌습니다. 박서진은 정말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느 때보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챕터. 다음 날 아침 윤지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박만식과의 재회, 그리고 곧 만나게 될 박서진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원장님, 어젯밤 환자는 어떠셨어요? 간호사 박순희가 물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다만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심해 보여요. 윤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박만식의 병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윤지숙은 일부러 복도를 지나가며 슬쩍 확인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박서진이구나. 윤지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윤지숙은 원장실에서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이 아버지의 치료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윤지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멀리서나마 좋아했던 바로 그 박서진이었습니다. 키는 더 커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조용하고 신중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네, 앉으세요. 저는 윤지숙 원장입니다. 박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윤지숙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혹시 순천여고 출신이신가요? 윤지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윤지숙 선배님 맞으시죠? 3학년 7반. 선배님이라는 호칭에 윤지숙은 당황했습니다. 같은 반이었는데 왜 선배라고 할까요? 같은 반이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2학년 5반이었어요. 선배님을 멀리서 봤었거든요. 박서진의 말에 윤지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박서진은 분명 같은 반이었는데, 아, 그런가요? 기억이 좀 흐릿해서 선배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박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윤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박서진도 자신을 괴롭혔던 일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가 선배님을 많이 괴롭혔다고 들었어요. 당시에 몇몇 선생님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죠. 박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퇴직 후 어머니와도 이혼했어요. 어릴 때부터 폭언이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도 저와 어머니에게 소리만 지르시고. 윤지숙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만식이 가정에서도 폭력적이었다니요. 그때 체육복 사건도 사실 어머니가 관련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가 당시 학교 운영위원이었는데 아버지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던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로 밀려났고요. 윤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게 박만식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박서진이 고개를 숙이자 윤지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동정심도 들었거든요.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있어요. 최소 3개월은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그건 나중에 상담하죠.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에요. 윤지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서진의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박서진이 나간 후 윤지숙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40년 만에 만난 박서진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었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숙은 하염없이 흐르는 빗물에 얼굴을 맡겼어요. 회한과 분노,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윤지숙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 말입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윤지숙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4챕터. 며칠이 지나면서 윤지숙은 박만식을 돌보는 일에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식사 시간을 늦추고 배변 케어를 직접 담당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하겠다고 해도 막았죠. 원장님이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박순희가 말했지만 윤지숙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겠어요. 특별한 환자니까요. 박만식의 배변을 처리하면서 윤지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돼지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니요. 이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치료일까요? 흐. 박만식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언어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윤지숙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도와줬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물. 물을 원하시는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에야 물컵을 가져온 윤지숙은 박만식이 떨리는 왼손으로 컵을 잡으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른손은 마비되어 있어서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 없었거든요.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을 먹여주면서 윤지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무력한 모습을 보는 게 자신이 원했던 복수일까요? 그날 오후 박서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선배님,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아버지가 선배님 이름을 자꾸 중얼거려요. 윤지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만식이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한 걸까요? 뭐라고 하던가요? 윤지숙, 돼지.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더라고요. 혹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순간 윤지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글쎄요. 환자들이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선배님,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님을 좋아했었거든요. 윤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를 좋아했던 건 맞지만 그가 자신을 좋아했다니요? 정말요? 네. 멀리서 봤는데 항상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 걸었죠. 아버지 때문에 선배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때 제가 나서서 말렸어야 했는데 박서진의 고백에 윤지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그때 박서진이 나서서 말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 일은 이제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제 아버지가 선배님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그때 간호사 김미영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원장님, 박만식 환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윤지숙과 박서진은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박만식이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뭔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돼지, 돼지, 윤지숙, 어디, 어디. 박만식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윤지숙이라는 이름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박서진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만식은 계속 소리쳤어요. 윤지숙, 돼지, 미안해. 그 순간 윤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만식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40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돼지라고 불렀어. 나쁜 짓 했어. 박만식의 말은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진정제를 놓을게요. 윤지숙이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박만식은 점차 잠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윤지숙, 미안. 정말 미안. 박서진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님,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윤지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박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들은 사과였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선배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박서진의 간절한 부탁에 윤지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을 미워하느라 제가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윤지숙은 병원에 남아 박만식을 지켰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복수가 답일까요? 아니면 용서가 답일까요? 박만식은 잠들면서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지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확인일까? 윤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복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40년 된 상처가 하룻밤에 치유될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식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경 윤지숙은 간호사의 긴급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원장님, 박만식 환자 호흡이 불안정하고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윤지숙은 재빨리 박만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급성 폐렴이 겹친 것 같았어요. 뇌졸중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합병증이었죠. 산소 포화도는 어떻게 돼요? 85%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즉시 산소량을 늘리고 항생제 투여 준비하세요. 그리고 박서진 씨에게 연락드려요. 윤지숙의 지시가 떨어지자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윤지숙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1시간 후 급히 달려온 박서진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가요? 폐렴이 겹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윤지숙의 말에 박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혹시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윤지숙은 24시간 박만식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교대하겠다고 해도 거절했어요. 왜 그러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박만식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간간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애 돼지라 불렀지. 망가졌겠지. 그땐 웃겼는데. 윤지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조롱하는 걸까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곧이어 박만식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쁜 놈, 나쁜 놈이야. 윤지숙, 미안해. 왜 그랬을까? 윤지숙은 병실 문을 닫고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어요. 당신 덕에 난 사람을 경계하게 됐고 내 이름도 버렸어요. 윤지숙이 아니라 그냥 돼지였죠. 윤지숙의 목소리에는 40년 된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당신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복수한 기분도 안 들고. 박만식은 윤지숙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정말 왜 그랬을까? 바보 같은 나쁜 놈. 그때 윤지숙은 뭔가 깨달았습니다. 박만식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혼자 괴로워했을지도 모르죠. 혹시 당신도 괴로웠던 건가요? 박만식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박서진이 병원에 왔을 때 윤지숙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수국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수국요? 네. 환자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사실 박만식이 수국을 좋아한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숙은 왜인지 수국을 놓고 싶었어요. 그 꽃이 용서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박서진이 가져온 파란 수국을 병실에 놓으면서 윤지숙은 벽에 작은 글귀를 붙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원장님의 변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원장님 좀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아? 맞아. 박만식 환자를 돌보면서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 누굴 용서하신다고 하시더라. 박서진은 윤지숙의 변화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윤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을 미워하느라 제가 너무 많은 걸 잃었더라고요.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사랑도 우정도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죠. 선배님, 아마 진짜 복수는 제가 행복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을 미워하는 대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박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님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박만식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윤지숙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윤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만식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지숙. 네, 저예요. 미안. 정말 미안해.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윤지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은 거였어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용서 못 받아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 박만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지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알고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새벽 5시 박만식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지숙은 그의 눈을 감겨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해요. 그리고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40년 동안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 자신을. 병실은 고요했고 윤지숙의 마음속도 처음으로 잔잔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와 원망이 박만식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수국이 놓인 병실에서 윤지숙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윤지숙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박만식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사흘이 지난 후 박서진이 윤지숙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선배님,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윤지숙은 놀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봉에는 윤지숙에게라고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죠. 언제 쓰신 거죠? 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아요. 제게 맡기면서 만약 자신이 죽으면 선배님께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윤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만식의 서툰 글씨가 한 장 가득 적혀 있었어요. 윤지숙에게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40년 전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너를 괴롭혔던 그때의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너는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제발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라. 미움에 갇혀 사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으니까.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박만식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윤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받은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선배님, 박서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윤지숙은 병원 뒤뜰에 작은 벤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만식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원장님, 정말 벤치를 놓으실 거예요? 간호사 박순희가 물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벤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윤지숙은 그 앞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어요. 용서는 가장 고유한 복수다. 직원들은 원장님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웠던 윤지숙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웃으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환자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정말 그랬습니다. 윤지숙은 이제 환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죠. 김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원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해결했다고 할까요? 윤지숙의 미소는 이제 진짜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한 달 후 박서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선배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저 선배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윤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서툴러요. 천천히 하면 돼요. 친구로서 말이에요. 친구. 윤지숙에게는 너무나 낯선 단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에게는 친구라는 존재가 없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박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선배님. 그날부터 윤지숙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진과 가끔 전화를 하고 직원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원장님,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요? 박순희가 제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윤지숙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간호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하다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지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왜요, 원장님? 옛날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직원들은 윤지숙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보였던 원장님도 사실은 외로웠던 거였어요. 원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김미영의 말에 윤지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지숙은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찢어졌던 자신의 얼굴 자리에 최근에 찍은 사진을 붙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현재의 윤지숙 모습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용서를 배운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이제 정말 윤지숙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앨범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들과의 대화도 직원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따뜻해졌어요. 윤지숙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받은 진짜 어른 말이에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윤지숙의 변화는 병원 전체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환자들은 원장님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고 직원들은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가을날 저녁 윤지숙은 병원 뒷뜰에 설치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이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마음을 정리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원장님, 여기 계셨네요. 박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요즘 한 달에 2~3번씩 순천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버지 묘소 관리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윤지숙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서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선배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서요. 2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선배님,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박서진의 말에 윤지숙은 살짝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서진 씨 덕분이에요. 아니, 아버님 덕분이라고 해야겠네요. 아버지가요? 네. 아버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저 자신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윤지숙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웠던 건 박만식 씨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40년 동안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힘들었죠. 선배님.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박서진은 윤지숙의 깊어진 눈빛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선배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선배님을 좋아했어요. 윤지숙은 깜짝 놀라 박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요? 네. 결혼도 했었지만 5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되었고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선배님이 있었거든요. 윤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되었어요. 서진 씨, 저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 62세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60세예요. 이제 진짜 우리가 행복할 시간이 온 거 아닐까요? 박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지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배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날 밤 윤지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만에 찾아온 사랑의 가능성이었죠. 며칠 후 윤지숙은 용기를 내어 박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전화기 너머로 박서진의 기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40년 전에도 멀리서 당신을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죠. 선배님, 이제는 용기를 내고 싶어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60대의 로맨스였지만 20대 못지않게 설레고 아름다웠어요. 박서진은 주말마다 순천에 내려와 윤지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요. 이런 게 데이트구나. 윤지숙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연애를 이제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직원들도 원장님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얼굴에서 광이 나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윤지숙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까요? 한편 박서진도 서울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야, 너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다고? 응, 정말 운명 같아.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늦은 나이에 로맨스라니 보기 좋다. 어느 날 저녁 윤지숙과 박서진은 병원 뒤뜰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순천으로 이사 오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네.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선배님과 함께요. 윤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윤지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40년 된 상처가 결국 아름다운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순천의 미소요양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약속대로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하고 순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윤지숙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원장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간호사 김미영이 윤지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윤지숙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늘 차갑게 올렸던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화사한 색깔의 옷도 입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얼굴에 늘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윤지숙의 말에 직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걸까요? 오후 2시 박서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선배님, 준비됐나요? 네, 가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다녀올게요. 오늘 오후는 박순희 간호사가 대신 맡아주세요. 직원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원장님과 박서진 씨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지숙과 박서진이 향한 곳은 순천시청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조용하고 소박하게 부부가 되기로 한 거였죠. 정말 괜찮으세요? 결혼식 없이요? 박서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진짜 우리답잖아요.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은 환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네. 윤지숙이 아니라 박지숙이 되었네요. 아니에요. 선배님은 여전히 윤지숙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 예뻐요. 윤지숙은 박서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40년 동안 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직원들이 깜짝 파티로 맞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원장님. 정말 행복하세요. 간호사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은 윤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저희도 원장님 덕분에 행복해요. 예전보다 병원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세요? 박순희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지숙은 병원 뒤뜰의 벤치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박서진도 옆에 앉아 함께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벤치에서 우리가 처음 진짜 마음을 나눴죠.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진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윤지숙은 벤치 앞에 세워진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가장 고요한 복수다라고 적힌 그 문구가 이제는 다르게 읽혔어요. 이제 이 문구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뭐로요? 용서는 새로운 시작의 열쇠다 어때요? 박서진은 윤지숙의 제안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선배님다워요. 며칠 후 새로운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은 모두 그 문구를 보며 감동했어요. 원장님이 정말 달라지셨구나. 맞아요. 이제는 정말 따뜻한 분이 되셨어요. 한 달 후 윤지숙은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서 그 유명했던 단체 사진을 보았어요. 자신의 얼굴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현재의 행복한 모습이 붙어 있었죠. 이제 정말 과거와 화해한 것 같아요. 윤지숙이 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앨범도 새로운 추억들로 채워가요. 박서진의 제안에 윤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의 일상, 함께 산책하는 모습, 직원들과의 식사 장면까지. 6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윤지숙은 병원을 돌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걸음도 미소도 모든 것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빨리 좋아지셔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원장님 덕분에 벌써 많이 좋아졌어요.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를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윤지숙은 김할머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환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박서진과 함께 병원 뒷뜰을 걸으며 윤지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의 아들과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우리를 이어준 거죠. 맞아요. 박만식 씨에게 감사해야겠어요. 윤지숙은 이제 박만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윤지숙, 박서진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제는 이름도 과거도 그리고 자신도 받아들인 진짜 어른이 되었네요. 윤지숙은 박서진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그녀는 진짜 윤지숙으로 살고 있었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어른이 된 거였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지숙과 박서진은 손을 잡고 그 별들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미소요양병원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